이재명 대통령이 관세청을 질책했는데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 임은정 지검장이 굉장히 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듣다 보면 이런 상황에 임은정은 어떻게 무혐의로 결론 낼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법약 투약사범의 재활치료를 콕 집어물은 장면은 단순한 질책이라기보다 국가가 어디를 놓치고 있는지 드러낸 고백에 가깝습니다. 공급책을 잡는 일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투약자, 중독자 관리는 그보다 더 어렵고 더 오래 걸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 공급자 말고 투약자 재활치료가 거의 안 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건 지금까지의 대응이 단속 중심으로만 기울어 있었고 정작 재발 방지의 핵심이 비어 있었다는 걸 정면으로 짚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교정시설의 정신과 전문의가 한 명뿐이라는 말은 정책이 아니라 구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사범이 늘었다는 통계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수요를 감당할 최소한의 인력조차 없다는 현실입니다. 숫자도 이미 경고등을 넘어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설명대로라면 불법약 사범이 7,400명이고 전체 재소자가 6만 5천 명이 넘는 가운데 10%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중 투약자가 4,8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투약자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건 이 문제가 범죄 단속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정 단계에서 수백 시간 교육을 시키더라도 치료가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치료를 책임질 전문가는 없고 교정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서 메우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담기관이 부산, 청주 두 곳에 제한돼 있고 4곳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 자체가 필요가 커졌다가 아니라 이제야 부족함을 인정했다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활치료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장구친 대목은 그래서 늦었지만 피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문제는 선언 다음입니다. 선언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약 수사 전담기구 독립관청 형태까지 언급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불법약 범죄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고 기관별 공조의 애로를 줄였다고 설명이 나왔지만 한시적 조직이라는 한계가 곧바로 따라 붙었습니다. 신준호 직무대행이 장기적으로는 수사만 전담하는 청을 만들거나 기소와 공소 유지, 국제공조, 치료와 재활까지 아우르는 조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사이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고 들었다. 수사, 기소 조정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다.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가 얽혀 정리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은 현장의 답답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상원 법무부 검찰국장이 현재 합수조직이 검사 직접 수사 개시가 아니라 영장 통제와 보안 수사 뒤 기소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기형적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반응한 이유도 같습니다. 한시적 조직, 엇갈린 권한, 기관 간 벽 그 사이로 불법약은 들어오고 사람은 무너지고 재범은 반복됩니다. 이건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불법약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을 놓고 벌어진 충돌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훨씬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백혜령 경정 파견을 조기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백혜령 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와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반발했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외압 수사는 고발인인 중요 참고인 백혜령 경정이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백혜령 경정은 꼼수로 꾸려진 합수팀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대검, 국수본 모두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백혜령 경정은 대검과 동부지검이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어두려는 작업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통신수사 및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막혔지만 이미 결정적 증거 확보와 분석을 마쳤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반대로 합수단은 수사 서류 유포가 반복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경찰청에 엄중 조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쪽은 막는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유포한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수사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수사를 둘러싼 권력 충돌의 언어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둘러싼 시선이 예민해집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무혐의로 결론 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결정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설명이 따라와야 합니다. 무혐의는 없던 일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그 판단이 정당하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쌓이는 상황에서 백혜령 경정이 공개한 메시지와 자료는 수사가 막혔다는 인상을 강화합니다. 물론 공개된 자료만으로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 사안에서 수사 주체들이 서로를 향해 막는다, 꼼수다,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국민이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불법약이 쉽게 들어오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우려가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딱 그 시기에 불법약 사범 재활 체계의 부실과 수사 체계의 기형성을 동시에 지적한 건 그래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더 뼈아프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불법약 사범이 수용자 10%를 넘는다. 정신과 전문의가 1명뿐이다.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두고 영장 문제, 파견 해제 문제, 수사기록 공개 문제로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 결론이 사회적 신뢰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무혐의가 맞더라도 납득이 없으면 국민은 불신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건 비판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관심이 아니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의 회피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겹친다는 점입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 사안을 정리했다면서도 설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동시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말이 거론됩니다. 수사의 결론이 사회적 의문을 남긴 채로 책임자가 다음 자리로 이동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불법약 사태는 단속 실적이 아니라 제도 신뢰가 생명입니다. 수사, 기소, 교정, 치료, 재활이 한 사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슬 한복판에서 나는 결론 냈다, 설명은 없다, 이제 떠난다 같은 인상이 생기면 그 사슬은 끊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관 청와까지 고민한다고 말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장면들이 누적돼 있을 겁니다. 기관 간 벽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면 결국 시스템을 새로 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한 교정 현장의 인력 부족은 단지 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와도 직결됩니다. 전문의 1명이라는 현실은 결국 치료는커녕 진단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치료가 안 되면 재범이 늘고 재범이 늘면 수사가 늘고 수사가 늘면 현장은 더 거칠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수사기관은 실적으로 버티려 하고 실적 경쟁은 사건을 왜곡시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법약 문제는 세게 때려잡자만으로 풀 수 없습니다. 재활과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수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일반 사범 수사하듯 될 일이 아니다는 말은 정확합니다. 일반 사범 수사처럼 접근하면 일반 사범보다 더 빠르게 다시 돌아옵니다. 동시에 불법약 수사는 권력과 결합할 때 가장 위험해집니다. 관세청, 검찰, 경찰, 해양경찰, 세관, 국정원까지 얽힌 공조구조는 한 번 제대로 굴러가면 강력하지만 한 번 삐끗하면 책임 소재가 사라집니다. 기관 간 벽이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벽을 넘어서는 책임 체계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니 외압 의혹이 나오면 서로를 의심하고 영장 하나를 두고도 조직이 갈립니다. 백혜룡 경정이 통신수사와 압수수색 영장이 막혔다고 주장하고 합수단이 수사서류 유포를 엄중조처 요청하겠다고 맞서는 장면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결론을 서둘러 끝내고 다음 자리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결론의 근거를 끝까지 설명하고 논란의 매듭을 짓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이 뼈를 때린다는 건 감정의 세기가 아니라 구조의 핵심을 찔렀다는 의미입니다.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불법약 문제를 이 정도로 심각하다고 국가수반이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수사기관이 무혐의를 말하려면 그만큼 더 강한 설득과 투명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불법약 사범 재활 체계가 실제로 강화되는지, 전담 조직 논의가 구호로 끝나는지, 그리고 외압 의혹 수사가 말싸움이 아니라 사실 확인으로 정리되는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든 책임을 회피하면 결국 그 책임은 더 큰 제도 개편으로 돌아갈 겁니다. 불법약 사태는 이미 국가의 체력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시험지를 공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답안지가 비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수사기관과 법무행정이 빈칸을 변명으로 채울지 실력으로 채울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